반갑습니다. 매림역사문화TV 오늘 시간이 조금 나서 여러분들께 짧은 시간이나마 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계속 이번 달은 전국 순회 8번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대단히 바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강좌를 하고 난 뒤에 그 영상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큰 역사의 뼈대는 똑같죠. 왜냐하면 전국을 돌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꼭 알려야 될 내용은 뼈대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지역에 맞는 역사라든지 이런 걸 언급해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께 많은 참고가 될 거고요. 오늘은 이제 홍산문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특히 오늘 이제 봉황에 대해서 기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용에 대한 기원을 말씀드렸죠. 용봉은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죠. 용봉은 근곤을 대행하는 태극기에 말하는 근과 근곤을 하늘과 땅을 대행하는 존재가 바로 용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과 불, 분일과 통일. 그것이 우리 태극기의 사상에 그대로 다 들어있는 거죠. 그 문화를 이해해야만 태극기의 깊은 면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이게 용봉이 천자 문화의 상징으로 쓰이느냐 이런 것도 여러분들 아실 거고 보면요. 자 이제 봉황용에 의해서 이제 봉황편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국이 홍산 문화를 발굴하면서 용에 대해서 옥룡이 나오고 난 뒤에 많은 충격과 환희로 이렇게 중국이 변했죠. 왜? 자기들이 용의 후예인데 용의 기원처가 이제 밝혀진 거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당황을 합니다. 왜? 그 용의 기원처가 자기들이 살고 있는 황하라면 큰 문제가 없는데 바로 만리장성 밖에 이민족이 살았던 자기들의 역사에서는 변방지역으로 표현했던 이 동이지역 그리고 어떻습니까? 북방민족이 살고 있는 그 지역 그게 일명 홍산문화 지역에서 용이 나왔습니다. 용이 나왔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참 너무너무 좋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용의 기원처가 중화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북방 문화를 자기들 문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동북공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가 대부분 이제 중국사로 들어갔다는 거 제가 몇 번을 강조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이 소식이 다시 많이 요즘 뉴스로 나오더라고요. 참고로 보시고. 그 중에 이제 봉황은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홍산문화 중에 우화량의 16지점에 중간 대묘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인골이죠. 보면요. 당군 할아버지 이전에 인골입니다. 인골이고, 자, 그분의 이제 두상에 이제 머리 위에 뭐냐면 봉황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옥입니다. 옥으로 잘 가공한 어떻습니까? 봉황이 바로 누워 있는 분의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들 이거는 다음에 이제 강의를 하나하나 해드릴 거지만도 이거는 바로 상투 옥고입니다. 이분은 상투를 들었던 분이죠.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옥인이 들어있습니다. 옥인 사람의 모습으로 된 옥이 있는데 이것도 대단히 큰 나중에 여러분들께 감동을 줄 수 있는 이 시대의 영성 문화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옥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따로 다뤄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옥이죠. 팔찌고 보면요. 자 이것이 우화량 16지점의 중간 대묘에서 바로 이제 용은 저번에 이제 발굴됐죠. 말 그대로 이제 봉황이 발굴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좋아하겠죠. 왜? 이제 용에 의해 가지고 봉황까지 발굴됐으니까 얼마나 좀 이렇게 말 그대로 용봉을 자기들이 다 차지한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떻죠? 바로 이 봉황도 중화문화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북방민족, 홍산문화,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한국의 조상들이 살았던 그 지역 문화권에서 봉황의 시초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봉황톡입니다. 이거는 조보고 문화에서 나왔고 지금으로부터 BC 5000이면 약 7000년 전의 봉황의 모습이고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우화량 지역에서 나왔죠. 보면요. 5500년 전, 6000년 전의 봉황은 그쪽 지역에 이제 여기 나온 건데 틀은 이제 다 알다시피 봉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봉황은 뭐냐면 중국에서 뭐라 하냐면 조류 360종이 어떻습니까? 수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신조다. 뭐 360종이라죠. 조류가 360종밖에 안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많겠죠. 하지만 360이라는 자체가 어떻습니까? 1년 360 뭐 이런 것처럼 모든 것을 조류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그 조류의 최고의 수장이 뭐냐면 바로 신조로서 봉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봉황이 자 조보고부터 그다음 우화량까지 어떻습니까? 7000년, 6000년을 거치면서 이 봉황 문양이 내려왔다는 것이 이제 홍산문화 발굴로서 드러났고 이 문화의 기원처가 이제 중국의 중원 황하가 아니라고 이제 드러났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관련된 그런 봉황에 관련된 기록은 없을까? 제가 찾아보니까 자, 사략은혜가 나오는데 보면요. 원래는 19사략은혜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나오는 겁니다. 현존 최고본이 1772년 영조 48년에 나온 이 사략
19사략 은혜가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옛날 기록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뭐가 나오냐, 소금전씨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뭐 김유신의 조상이라고 이제 족보에도 나온다 소개된 인물 중에 하나가 소금전씨가 나오는데, 그 소금전씨는 이렇게 유명한 것이 뭐냐면 대표적인 동이족입니다. 대표적인 동이족 인물이 바로 소금전씨인데, 자, 이 소금전씨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니까 자, 뭐가 나오냐면 봉황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봉황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고 뭐냐면 자, 새로서 관직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이게 새로서 어떻습니까? 새를 가지고 뭐냐면 관직을 표현할 정도로. 그게 뭐냐면 이거는 언어에서 보면 새를 토템으로 하면서 어떻습니까? 새로 토템으로 한 그런 하나의 체제를 갖췄다는 거. 이게 이제 소금전씨 부분 역사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소금전을 살펴보면 새하고 이제 연관된 인물로 나오는데, 그럼 새는 과연 소금전씨가 처음이냐? 아니죠. 여러분들 원래 환웅천왕, 첫 환웅천왕을 씁니까? 환웅이라 할 때 웅을 여러분들 글자를 잘 보시면 그게 바로 새입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 환웅천왕이 자, 황국에서 나올 때 바로 배달 신실을 열었던 환웅천왕이 뭐냐면 바로 조토템, 새 어떻습니까? 새 토템을 가지고 온 종족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우리는 역사가들은 많이 추정을 하는데, 물론 그 후예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소금전씨가 이제 봉황을 어떻습니까? 봉황의 새를 어떻습니까? 자, 그 문양을 쓰면서 새 모양으로서 이게 여기 나오죠 보면요, 이러면서 관직을 표현했다는 거. 이런 표현이 자, 소금전씨 부분에 사략 은혜 부분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참고로 봐야 됩니다. 자, 역사 기록에는 남아 있다는 거죠 보면요. 자, 봉황에 대해서 새 토템에 대한 기록이 역사책에 내려와 가지고 영조 때까지 기록에 실려 있습니다. 자, 소개해드리고, 그러면 이 새는 뭐냐? 봉황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 이건 주작이죠 보면요. 주작이 뭐 봉황하고 다를까? 대부분 같은 걸로 이야기합니다. 주작도 이야기하고 또 삼조구도 이야기하면서 어떻습니까? 바로 백제의 금동향로에도 최고품 예술품 중에 하나가 어떻습니까? 이 봉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고구려의 문양도 봉황이라고, 가야의 칼 위에 머리 부분에 있는 것도 봉황이랍니다. 봉황이라는 거. 근데 봉황이라는 것은 말고 살펴본다면 바로 주작, 삼조고, 또 뭐죠 보면요? 삼조고 또 뭐하고 관련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봉황인데 잘 보시면 발을 보시면 여기가 티 나왔죠? 티 나온 거 쉽게 말하면 발톱이 요리 티 나왔습니다. 요거는 시골에 살아본 사람들이 압니다. 자, 발에다가 발인데 발에 여기에 어떻습니까? 발가락이 한 개 더 티 나온 거. 요거는 뭐죠 여러분들? 닭입니다. 장닭입니다. 닭이 요리 생겼죠 보면요. 그럼 뭐냐면 자, 주작이라든지 삼조구라든지 닭은 전부 다 뭐다? 봉황하고 연결된 동물로서 태양 광명을 상징하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닭도 언제 울죠? 해가 밝아지면 이제 날이 열리면 어떻습니까? 날이 열리면 꽃기어 울죠 보면요. 왜? 이제 광명이 열린다는 표시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들어가 보시면 백제에 가보면 백제가 어떻습니까? 봉황을 상징하면서 장딱 모양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쓰면서 또 이게 이제 들어가 보면 또 어디까지 가느냐? 이 백제 문화가 대마도를 가가지고 옛날 보면 임나를 행성할 때 거기에 계지가라가 있습니다. 그 계자가 닭계자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그게 원주민한테 물어보니까 백제 닭계자를 쓴 그 지역은 백제 사람이 살았다고 정을 해줬습니다. 이런 것이 연결된 고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봉황이래 가지고 멋진 봉황도 있지만은도 다 뭐다? 자, 태양하고 관련된 새로서 주작도 연결되고 삼조고도 연결되고 어떻습니까? 닭도 연결되는 닭도 연결되는 그런 것이고, 그런 것이 어떻습니까? 역사 문양에 이렇게 쭉 연결돼 가지고 가야까지 쭉 내려온 배경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는 뭐냐면 결국은 뭐죠? 봉황용이라든지 물과 불이라든지 이런 걸 다 연결하다 보면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결국은 1월의 문화하고 연결됐다는 걸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한국의 문화도 그렇고 한국의 문화를 이어진 뭐죠? 선우라든지 이런 쪽에 흉노무라든지 다 들어가 보면 뭐하고 연결됐습니까? 1월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은 1월지자, 우리도 1월지자잖아요. 1월의 자손이고 천재의 자손이고 천손이죠 보면요. 천자, 그리고 천손문화다. 이런 식으로 역사에서는 우리 광명족을 표현합니다. 광명문화는 뭐죠? 앞에 말씀드렸던 태양뿐만 아니라 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달도 있겠죠. 달. 그래서 1월을 숭배하는 문화 속에서 뭐냐?
1월의 자손지다, 천재지자다, 천손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 동방문화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천손문화의 배경이 뭐냐, 천자문화의 배경이 뭐냐, 결국은 1월 문화입니다. 1월 문화, 1월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용과 봉으로 이제 나온다는 거, 그죠? 1월 뭐죠 보면요, 1은 태양이고 월은 뭐죠 보면요, 밝지만은도 이 달은 차갑습니다. 물이죠 보면요, 물. 그래서 나중에 보면 물과 불의 운동 속에서 지구는 습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보면 그런 것처럼 물과 불을 다스리는 신령한 동물이 뭐다? 바로 용과 봉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천자의 상징물로서 역사에서 기록이 일어나옵니다. 이런 문화는 우리나라 고조선, 부여, 고구려, 신라, 백제, 가야 계속 이럴 숭배 사상이 계속 내려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조선시대에 어떻습니까? 궁실에 어떻습니까? 위에 새겨놓은 봉황 모습입니다. 봉황 이렇게 조선시대도 아주 명확하게 나오죠. 자, 이렇게 새겨놓은 거. 자, 공자가 이런 말 해줘보면요. 자, 봉황도 날아오지 않고 황해에서는 도판이 나오지 않아요. 황해는 여러분들 뭡니까? 나중에 황하 뭡니까? 이런 부도라는 것은 나중에 하도 낙서를 이해해야만 나오는 겁니다. 자, 성인이 된다. 성인 덕이라든지 덕인이 나온다. 아주 성인이 나올 때는 상징이 봉황인데 봉황도 날아오지 않고 황해에서도 도판, 하도라든지 낙서 이런 거 하도 줘보면 나오지 않으니 아, 나는 절망이로다. 자기 인정받지 못했구나 한다는 그런 절망감을 느끼는 공자의 구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냐면 봉황은 뭐냐? 왜 왕조사에 용은 어떻습니까? 임금이 이렇게 여기다 어깨하고 여기 걸고 또 봉황은 뭐죠? 왜 이렇게 같이 새겼느냐? 이 봉황은 또 왕비들이라든지 비녀라든지 이런 데 많이 쓰죠 보면요. 이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한복에 봉황이 여성들 한복에 봉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은 덕을 상징하고 어떻습니까? 왕조가 있으면 그 왕조의 덕이 아주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상징하는 동물이 바로 봉황입니다. 그래서 용봉은 천자 문화에서 제왕 문화에서는 떼놓을 수 없는 하나의 문화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공자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성인처럼 이제 기대를 했는데 참 봉황도 날아오지 않고 황해에서는 도판도 나오지 않으니까 참 나는 절망이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1월의 사상의 극치가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참 1월 오봉도입니다. 그죠? 1월 오봉도 조선시대 왕들이 이 앞에 앉아가지고 정사를 바쳐보면요. 1월 사상이 이렇게 끝까지 고조선 이전에 배달국부터 쭉 내려왔던 1월 사상이 조선시대까지 어떻습니까? 내려와가지고 이런 일과 월 중국에서 이런 문화 나옵니까? 잘 없죠. 그냥 용이나 많이 새기고 그런 겁니다. 보면 없습니다. 그게. 자, 이렇게 문화적으로 수용을 해가지고 문화권이 이게 조선시대까지 전수되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생활 속에서 여러분 아시죠? 보면요. 우리나라는 뭐죠? 자, 해와 달에 미친 민족이다. 자, 해 뜨는 날 어떻습니까? 전국이 다 이동해가지고 이렇게 다 사진 한번 찍고 손을 빌 거라고 쭉 가서 어떻습니까? 전국에 다 흩어져가 다 가고 또 뭐죠? 정을 대보르면 달을 어떻습니까? 달 뜰 때 또 이렇게 불을 태워가지고 한 해의 안녕을 또 기원하면서 자기 소원을 빌고. 자, 이거 아마 추억에 연세 드신 분들은 달집 기억날 겁니다. 달집 여기 돈도 던지고 그랬죠. 동전은 안 타기 때문에 달집 빨리 태우고 나면 어떻습니까? 어린이들은 뭐부터 합니까? 보면 불 빨리 끄고 동전 뭐 있는지 아니면 종이 돈 덜 탄 것이 있는지 그거 찾는 것이 옛날에 낙이었습니다. 어릴 때. 자, 이렇게 가지고 달집 태우기로 했는데 요즘은 산불 난다고 태우지도 못하게 만들고 이제 많이 이제 지금 사라져가고 있죠. 하지만 문화권에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해와 달을 숭배하는 문화권은 우리 문화는 영원히 지금도 남아가지고 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제 우리가 극치로 우리 문화에 그 봉황이 남아있는 것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우리나라 대통령을 상징하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문양에 바로 봉황이 남아있다. 그죠? 원래는 용봉을 같이 써야 되는데 용은 어떻습니까? 지금 다 중국에서 하든지 다 써버리고 봉황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몇몇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데 원래는 용봉을 갖춰야 되는 민족입니다. 왜? 우리 고향 땅 문화잖아요. 고향 땅 문화이기 때문에 용봉을 갖춰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민족이 역사를 공부 안 하다 보니까 용봉이 뭔지도 이제 잊어버리고 태극기가 뭔지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용과 봉황이 뭘 상징하는 것도 모릅니다. 자, 이런 이제 민족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북공정을 당하고 일본의 역사 침탈을 당하는데도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딴짓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보면요. 자,
지금 중국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서 우리나라가 동이족이 아니라고 열심히 학계에서 주장해 주는 덕분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동이박물관을 다 만들어 가지고 보십시오. 중국 여행 가시면 동이박물관을 가실 건데 보면요. 가보시면 자, 새를 이렇게 봉황을 멋지게 새겨 놨습니다. 우리나라 봉황이 이렇게 새겨 놓습니까? 박물관에 다 미신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신화를 해가지고 다 방치해 놓잖아요. 자, 중국은 뭐냐면 그러는 사이에 자, 이렇게 봉황을 멋지게 새기고 딱 그 인물 중에 어떻습니까? 이런 인물과 연결된 바로 붉은 악마 치우천왕을 자기들 이제 문화 속에서 이제 주인공으로 자기들 문화로 다 가져가 버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보면 여러 가지 나옵니다. 보면 이제 뭐 철기 문화라든지 청동기 문화 이 글자도 보시면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 중국 갔다 오셔야 이제 한번 보셔야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릴 건데 이런 내용이 있는 줄도 모르는 국민들, 역사학자들은 이런 거 알면서도 모르는 척입니다. 왜? 지금 동이문화가 중국으로 다 뺏기고 있는데도 눈 뜨고 가만히 있습니다. 왜? 전부 다 이게 고조선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눈을 불켜고 있는데 고조선하고 동이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꼴값 드는 이야기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이에 중국은 이 문화권을 자기들 문화권으로 다 돌렸습니다. 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과제를 내드립니다. 용봉 문화의 기원이 어딘지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 보셨죠? 보면요. 과연 이 문화를 이제 중국으로 넘겨줄 것이냐. 우리는 이 시점에 좀 놓여져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여러분들 이런 문화권이 있다는 걸 많이 국민들이 일단은 많이 알아야 어떻습니까? 이 문화를 지켜내는 것이지 아니라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중국으로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지금 갈수록 자꾸 좁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용봉 문화의 기원은 바로 우리 문화였다는 거.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글을 또 올리니까 기사 뜬 걸 가지고 올리니까 국민들이 지금 충격받는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들어오신 우리 민족 조선족이죠. 원래 조선족이라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언어가 조선족입니다. 그 조선족들이 지금 어린이들 자기 자식들을 키울 때 태극기라든지 이런 걸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대단히 이제 반대하는 기사가 나왔답니다. 자기들은 중국인인데 왜 한국에서 이런 태극기, 애국가 이런 걸 가르치느냐, 이런 거 가르치면 안 된다. 이렇게 조선족 어머니들이 지금 속된 말로 항의했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게 동북공정의 힘이고 역사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100년 전에 일본이 만든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국사를 우리는 열심히 배웠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당군을 부정하고 신시를 부정합니다. 그죠? 북부에도 모르고 보면요. 그런 것처럼 중국의 우리 똑같은 우리 동포들, 우리 형제였던 어떻습니까? 조선족들은 동북공정을 지금 열심히 배워가지고 뭘 하느냐. 나는 중국인인데 왜 한국에서 태극기를 가르치느냐. 애국가를 가르치느냐. 우리는 이런 거 배우고 싶지 않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모습입니다. 일제에 배웠던 모습이나 중국에서 배웠던 모습이 지금 똑같은 오버랩이 돼가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짜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되고 보면요.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 우리 역사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부단히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 하여튼 많은 분들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를 또 드립니다. 하여튼 이게 역사가 계속 자료가 많이 만들어지고 해야 이게 남을 수 있으니까요. 최대한 하여튼 저도 건강이 되는 한 많은 동영상을 만들어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우리 주변 분들에게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께 많이 소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용봉에 있어서 봉황편 이제 3부 세 번째 시간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